네. 일단 굉장히 문이 열리는 순간 많은 관객분들이 이 평평남녀를 찾아주셨네요. 감독님과 배우분께 인사를 좀 관객분들께 인사를 좀 드릴 텐데요. 감독님이 지금 가운데 계세요. 네, 김수환 감독님 먼저 관객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연휴에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극장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평남녀에서 영진 역을 맡은 이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한주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강남녀에서 준설 역을 맡은 이한주입니다. 감독님, 오늘 좀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바깥바람이 되게 날씨가 좋던데 선선하던데 극장에 많이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많이 오실 줄 좀 기대를 하셨었나요? 아니요, 지금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극장이 많이 이렇게 외면을 많이 받은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기대를 못했는데 너무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개봉이 이제 일주일 후 접어들었는데 지금 기분 또 개봉할 때는 좀 많이 떨리셨을 것 같고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가끔 이렇게 이제 남자 배우님이 욕을 듣고 있다 이런 이한주 배우님이요? 감독님 알고 계셨어요? 연락 한 번 없으시면 모르시는 줄 알았는데 소식을 들으면 하도 난타를 당해가지고 어딜 가나 지금. 네? 네, 애써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이한주 배우님은 앞으로 데리고 다니시지 마시는 걸로 그럴까요?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특단의 조치를 오늘 마지막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오늘 되게 귀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태경 배우님의 또 인사 말씀을 조금 더 길게 한번 들어볼게요.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개봉을 하시는 거잖아요. 관객들이랑 직접 만나고 계신데 어떠세요? 일주일 정도 이렇게 많이 토크도 하시면서. 제가 장편 영화를 주연으로 그렇게 많이 찍진 않았는데 주연으로 한 영화가 첫 개봉이더라고요. 평평남녀가. 네. 그래서 조금 좀 의미가 깊고 만들었을 때도 되게 영진도 그렇고 그 현장의 스태프분들이랑 감독님들이랑 모두가 이렇게 제가 깊은 애정을 갖고 촬영을 했었던지라 이렇게 개봉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근데 되게 영화가 유난히 호불호가 좀 강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역시 그 좋은 평 보면은 막 좋았다가 막 나쁜 평 보면은 좀 약간 상처받기도 하고 좀 그런 이렇게 뭔가 롤러코스터 같은 기분을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보신 평에도 이제 그 남자 배우에 대한 어떤 그 평이 나나요? 남자 배우님도 그렇고 영진도 뭐 답답하다는 소리 되게 많이 듣고 그래서 쌍으로 지금 욕을 먹고 있는 둘 중이다. 다 답답하다 뭐 네, 약간 네. 이런. 근데 이분들이 제가 예전부터 이제 많이 알았던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이번 기회로 만나신 분도 계시지만 욕을 들어도 꼼짝을 안 해요. 되게 양반 같으신 분들이셔가지고 다 되게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시지만 눈빛 보이시죠? 되게 선한 눈빛으로 지금 일주일을 버티고 계십니다. 네. 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현주 배우님 어떻게 많이 이제 그 리뷰 찾아보고 계세요? 저도 뭐 하루 이틀 보다가 이제 안 보고 있고. 좀 상처받아서? 네. 상처받다기보다 그냥 그래도 분명 준설이란 역할이 또 그런 갈등을 만들어야 네. 또 연진한테도 뭔가 그렇죠. 헤쳐나갈 수 있는 네. 영화가 그렇잖아요. 어떤 다양한 인물들이 있어야 또 어떤 이야기가 구성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또 관객분들이 그렇게 봐주셨다고 하시니까 좋으면서도 내가 그래도 잘 해냈구나. 암 그러니까 육아를 소비의 해냈구나. 목적을 달성했기 네, 때문에 네, 네. 이런 이제 악평이 나온다. 네, 하면서도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그래도 준설이 미워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네.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어서 그래도 뭐 열심히 했구나. 그래도 네. 나쁘지 않게 그래도 암 유발을 하고 있구나 2시간 동안. 네. 어쨌든 감독님의 말을 위안 삼아서 네. 지금 버텨나가고 네, 있다. 그래서 꼭 모든 지부에 잘 참석해서 나를 대변해야 되겠구나. 농담이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그래도 개봉하고 주연분들이 너무 영화 재밌게 잘 봐주셔서 잘 네. 버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버티고 계시다는데 한번 박수 좀. 네. 감사합니다. 이태경 배우님도
배우님도 이제 장편으로 이렇게 관객들이랑 만나는 게 좀 이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처음 기회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말씀하셨지만 더더군다나 이렇게 본격적으로 주연 배우로 관객들이랑 만나는 거는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뭐 단편 영화는 그 전에 그냥 이렇게 작업했죠. 감독님도 어쨌든 그 전에 작업하신 단편 영화 보시고 또 말씀을 주셨지만 장편 영화는 제가 또 이렇게 참여하게 된 게 첫 작품이라서 사실 애정도 또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뭔가 잘 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준설이라는 캐릭터랑 좀 비슷하게 와닿는 지점도 있어서 그래서 좀 더 애정이 갔던 것 같아요. 그 역할에. 네. 네. 일단 이태경 배우님은 장편으로 다음 얼마 안 있어서 또 다른 이제 주연 작품 기다리고 있고 이현주 배우님은 얼마 안 있어도 주연으로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오늘 자리가 더 뜻깊은 자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본격적으로 얘기를 조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오늘 진짜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고 굉장히 제가 뭐 주변에서 많이 들은 것 같다라는 얘기도 했지만 저도 이제 회사 사회생활 하면서 많이 겪었던 지점이나 느꼈던 감정들 이런 것들이 잘 군데군데 녹아있고 어느 쪽에 내가 손을 들어줘야 될까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옷도 영진 룩으로 네, 집에 있는 거 찾아서 눈치 못 채셨죠. 네. 네. 살짝 노력하고 왔습니다. 네. 일단 감독님보다 먼저 시나리오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감독님 다음으로는 본 그 최초의 시나리오를 보신 분이시잖아요. 네네네. 이 영화 컨셉이나 이런 전개들 듣고 어떤 생각 드셨는지 태경 배우님께서는 처음 아마 감독님하고 시나리오 받고 저 재밌게 읽어서 이제 미팅을 바로 하기로 하고 미팅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조금 연기 변신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연기 스타일을 좀 바꾸고 싶어 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어떤 고수해왔던 것들을 조금 다른 걸로 이제 해보고 싶다. 취향이 이제 많이 이렇게 바뀌었던 터닝 포인트 시기였는데 그때 감독님이 이제 자신이 시나리오를 쓴 게 좀 새로운 거를 도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고 그때 말씀을 해주셔서 되게 시기가 잘 맞았을 때 만난 것 같다. 그래서 서로 같이 새로운 거를 도전을 해보자라는 마음의 어떤 장르적인 영화를 조금 같이 시도를 해봤던 것 같고 저는 그때 뭐 여러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짙은 색의 캐릭터 무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캐릭터를 강하게 가져가고 싶었었는데 그게 조금 촬영 중간을 넘어서부터 그리고 영화가 완성되고부터 이게 좀 나 혼자 캐릭터 연기를 하고 있구나를 좀 이렇게 그때 깨달았었어요. 그래서 네. 너무 멀리 와버렸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서 어떤 영화 제작의 어려움을 또 한 번 조금 많이 느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감독님한테 뭐 그런 고충을 말씀을 드렸더니 감독님께서 그냥 지금 잘하고 있다. 그냥 계속 가도 괜찮다. 자기 마음에 든다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촬영할 때 사실 감독님이 워낙 이렇게 되게 묵묵하게 지지를 해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촬영을 하면서 오히려 기가 죽거나 이런 적이 없었고 계속 이렇게 탄력을 받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의 어떤 묵묵한 지지에. 그래서 촬영하면서 이렇게 점점 더 영진에 대한 확신이 많이 들면서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영진이 겪는 변화 같은 걸 이태경 배우님도 겪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전히 감독님 지지하실 때도 좀 묵묵하게 하시는 편이시군요. 네, 평소에도 말이 없고 이렇게 대사가 많은 영화를 쓰셨고 평소에 정말 어떻게 보면 뒷담화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 같고 많은 얘기들을 들었을 것 같은 그런 그 리얼한 대사들로만 꽉 짜여져 있는 시나리오를 쓰셨는데 그 평소에는 듣기만 하시는 편. 평소에는 듣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말하는 것보다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어가지고 뭘 들어야 할지 이러고 아무도 말을 안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작품도 이 모티브는 어딘가에서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처음 볼 때부터 했었어요. 정말 이 얘기는 그냥 뭔가 머릿속에서 떠올린 이야기는 아니고 진짜 영진과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영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어디서 들으셨는지부터 좀 캐내볼까요? 아, 네, 네. 친구 직장에서 친구가 이제 썸남이 있었는데 그 썸남과 이렇게 관계를 쌓아가던 와중에 이게 친구가 만든 서류를 이 썸남이 이렇게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반복이 됐어요. 네네. 그러면서 그 관계가 깨졌는데 이제 그 남자의 심리에 대해서 친구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준설이가 나왔던 것 들은 얘기는 그러니까 영진보다는 이제 준설의 포인트를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구체적인 인물이네요. 준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저는 좀 약간 참 어떡하지? 어느 순간에는 저도 한번 육탄전 하고 싶을 정도로 좀 때려주고 싶은 순간도 많았는데 그런 인물이 실제로 좀 약간 모티브 있었다고 하고 배우님께서는 제안 받으셨을 때 준설이라는 인물 그리고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저도 처음 글 이렇게 읽었을 때 너무 재밌게 읽었고 준설이라는 역을 저에게도 첫 장편이다 보니까 이게 좀 부담이 됐었고 과연 이걸 내가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비호감의 역할이잖아요. 좀 뭔가 상식 밖의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려면은 뭔가 그럴 만한 나만의 이유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글을 계속 읽으면서도 어딘가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고 분명 이런 사람이 있으니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것이고 근데 뭐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들한테 또 들려주고 누구한테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용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려면은 이런 역할이 또 존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이 역할을 옆에서 감독님한테 좀 옆에서 잘 도와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촬영하기 전에요. 네. 그래서 감독님이 잘 옆에서 있어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도 뭔가 더 용기가 생겨서 해보려고 저한테도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예. 보통은 근데 이제 그 좀 감독님이 염두에 둔 그 인물이 있기도 하고 그런 인물을 실제로 이제 캐릭터를 만들어내려면 배우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랑 접목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한주 배우님한테 좀 이런 지점들이 좀 얄미운 지점. 네, 그 한주 배우님한테서 발견을 하지는 못했는데 시나리오를 받아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기도 이런 면이 없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럼요. 저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을 당연히 인정에 대한 욕구도 저한테는 분명히 있고 당연히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근데 그 의욕이 이제 앞서다 보니 어떤 좀 그래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런 열등감 이런 것들은 저도 분명 가지고 있는 거라서 그 마음들은 분명히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를 본인이 뭔가 걷잡을 수 없이 이런 상황이 퍼지는 거는 더 이해를 해야 했었던 것 같고. 그 제목도 평평남녀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이 영화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그 직장 안에서의 그 성평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다시 되짚어 볼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근데 이 결과물을 떠나서 사실은 감독님이 시나리오 쓰실 때 이 균형점을 어떻게 잡으실지가 제일 큰 난제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리오 쓰실 때 어떻게 그걸 좀 풀어나가서 이 두 인물의 균형점을 맞춰 나가셨을지 거기서 오는 가장 큰 좀 어려운 지점이 어떤 거였을까요? 저는 이제 최대한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 보면 제가 영진의 입장에 서 있다는 게 제가 봐도 보이더라고요. 그러긴 하지만 이제 시나리오 작업을 할 때는 최대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준서를 굉장히 이제 애정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진이도 굉장히 부족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넣어야겠다 생각을 했고 준설이도 이제 영화에서 그 과정이 다 나오지는 못했지만 영화 끝나고 나서 준설이도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이제 뒷부분에 조금 이상하다는 걸 본인이 느끼고 이런 장면들을 넣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두 사람이 다 성장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인물이 사실 이렇게 감정의 변화가 아주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디테일하고 세밀한 감정들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아까 배우님들은 이제 시나리오를 어떻게 보셨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감독님께서는 두 배우 캐스팅하실 때 어떤 지점을 좀 많이 중점 두고 같이 작업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태경 배우님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저희가 진짜 연기의 신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네. 아니, 옆에 있는데 자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얘기하면 되게 민망해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태경 배우가 연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장을 열어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점에 있어서도 감독님이 왜 이태경 배우랑 같이 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이렇게 아까 이한주 배우님께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큰 역할을 맡게 되셨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좀 계기가 되셨는지 두 분 캐스팅 과정? 네. 일단 한주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준설이 저는 정말 이게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정말 컸거든요. 근데 한주 배우님이 갖고 있는 이렇게 선한 느낌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로 조금 도움을 좀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좀 약간 악한 느낌이 드는 배우들은 다 선상에서 제외를 좀 시키시는 건 거예요? 네네네. 네. 몇 분 떠올라? 선한 실제로도 되게 네. 선한 분이셔가지고 네 나쁜 분이 아니세요 이분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이 활용이라고 해야 되나? 네, 조금 네. 그런 에너지를 그런 많이 이미지들, 살리고 싶다는 네. 원래 그러면은 두 분이 좀 작품 말고 다른 인연이 있으셨어요? 네네 그 부산에 살 때 한 동네에 살았어요. 아, 그래서 언제부터요? 동네 네. 주민. 그러면 서로 이제 그 감독님, 배우님 알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인연을 어떤 이어나갔던?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뭐 그 동생분이 연출하시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집에 초대도 받아서 감겨줬고 그랬어요. 아 그러면은 언젠가 좀 같이 좀 작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네네. 그리고 이제 성품도 좀 잘 알고 있었고 그런 인연이 네 아니 저는 그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이 그 좀 부티나는 그 느낌 있어야 되잖아요. 낙하산이니까. 근데 그 이미지를 이번에 잘 활용을 하신 것 같고 이후에 이제 그 아직 이제 개봉 안 한 작품들에서도 주로 이제 좀 이렇게 돈 있는 진짜요? 네, 그녀라는도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관객분들 만나실 테지만 그쵸 좀 약간 있어 보이는 역할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비결이 있나요? 네. 아유, 실제로 좀 사는 돈 벌려면 연기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글쎄요 돈이 돈이 역할이라고 하니까 저 그냥 돈이 있는 역할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좀 상대방한테 편안함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갑자기 너무 돈 많은 역할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뭐 네. 까르띠에 일캐럿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정도의 약간 자신감이 있는 캐릭터여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까르띠에 이케아스는 그때 처음 알았고 그래서 저도 잘 모르는데 그냥 어쨌든 배우들이 그렇잖아요. 작품을 해 나가면서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들을 알게 되는데 준솔도 마찬가지였고 아까 말씀하신 그 겨울하는도 마찬가지고 비슷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다. 근데 그걸 얼마나 확장시켜서 내가 표현하느냐의 차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저 왜 이렇게 돈이 있는 뭐 이런 얘기했냐면 사실 이 영화 같은 경우에 제가 하이퍼 리얼로 나갔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 직전까지로 보면은 굉장히 일일 연속극 같은 구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진짜 이제 직장에서 만나서 서로 뭔가 그 교감하고 나중에 이제 이 영진이 되게 이게 부잣집 며느리가 되는 우리가 익히 봐왔던 어떤 구조로 갈 수도 있었는데 잘 가다가 약간 여러분 요즘에 왓챠에서 조조소 보셨어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는 방향성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좀 되게 전형적인 그 실장님 느낌의 배우가 필요했을 것 같고 거기에는 외모나 아니면 외형적인 어떤 그런 좀 약간 부티나는 거나 이런 이미지가 필요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제가 캐스팅하는 것도 아닌데 네, 그런 이미지에 굉장히 잘 맞고 아마 이제 그 평평남녀의 이미지로 이후에도 많이 캐스팅이 좀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비슷한 역할들이 또 하기도 했어요. 네, 하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좀 약간 부티난 얘기 하다 보니까 여기는 그럼 없어 보인다. 약간 이렇게 되는 한 건가? 번도 부티나는 역할 해본 적이 없어요. 그쵸? 네. 네. 어떻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실제로도 없긴 한데 진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그렇게 안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감독님이랑 이태경 배우랑 그리고 이제 오늘 자리에 같이 하진 않으셨지만 언니 이봄 씨까지 그 죄 많은 소녀의 어떤 그런 그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궁창 같은 이미지가 묻어 있잖아요. 그죠? 아니 아까 감독님이 같이 약간 되게 이렇게 많이 심정적으로 동화되셨다고 하셨잖아요. 좀 극과기는 해요. 극과기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감독님이 그런 이태경 배우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어둡고 깊은 심연 같은 이 배우한테 있는 그런 그 다크한 기운 같은 것들이 분명히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영진이긴 하지만 필요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건 굉장히 이한주 배우랑 좀 다른 지점의 두 배우의 차이일 것 같다라는 그 대척점이 있었을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이제 태경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바다 같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짙은 색깔. 맞아요. 그죠? 그 바다 이게 수면 위에 뭐 되게 평온하게 보이는 그런 상태의 그런 바다 같은데 그 밑에는 되게 다양한 것들이 막 들어있잖아요. 그런 분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영화에서 그런 것들이 막 터져 나오면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실제로 두 분이 어떻게 보면 감정들을 차곡차곡 그 평평하게 쌓아가다가 사실 이제 폭발하는 지점이 몇 번 있고 그 폭발하는 지점에서 이제 그 배우의 연기에 우리가 더 동화되는 지점들을 열어주고 그 장면들 세팅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특히 한 3분 30초 정도의 그 두 분의 설전이 있잖아요. 그 몸싸움으로 가기 전에 처음 폭발하는 지점 회의실에서 다 나가주실래요? 하고 나서 그 장면 연기하실 때 그 어떤 좀 약간 그 과정들이 있었는지 좀 두 분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 말로 그 싸우는 그간의 것들이. 근데 그 장면 찍을 때 제 기억으로는 생각보다 그렇게 리허설을 많이 했던 기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태경 배우님한테도 뭔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냥 어느 정도 물론 글에 있는 텍스트는 다 가지고 숙지는 하고 있지만 그래서 중간중간에 저도 대본에 없던 말들을 했던 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했을 때 저도 그게 상처를 받고 이런 순간들이 있어서 근데 또 그걸 이렇게 좀 한 테이크로 쭉 찍다 보니까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기억하는 건 그 장면 촬영 끝나고 스태프들이 엄청 미워했어요, 저를. 더 심각하게 이제 그 네, 진짜로 미워했었어요. 진짜 미워하게 된 계기를 열어준 그런 장면. 네, 그래서 근데 또 그만큼 영진의 입장을 공감을 했으니 미웠겠죠, 준설이 스태프들도. 그래서 그 태경 배우님이 그 장면에서도 되게 잘 연기를 받아주고 영진의 마음을 잘 보여준 것 같아서 저도 고맙죠, 같이 그런 장면들을 같이 만들 수 있다는 거. 네. 그 팽팽한 공기를 그때 촬영하실 때 어떻게 또 받아들이고 표현하셨는지. 이게 좀 기간이 돼서 막 가물가물하긴 한데 그 테이크를 한 3-4번 갔었던 것 같은데 와. 아마 제가 대사가 그 부분에서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의 좀 약간 표정이 얼어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네, 한주 배우님이 계속 이제 저한테 네. 쏟아붓는 그런 대본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그러기에는 뭔가
뭔가 문제가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을 끊어먹는 그만해를 계속 얘기를 맞아요. 하면서 네, 이렇게 그게 하면서 대본이 없었는데 네, 그래서 맞아 그때 기억났던 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을 끊으니까 오빠가 이렇게 당황을 뭐라 해야 되지? 그 약간 대사가 생각이 안 맞아요. 나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그래서 저도 우리 뭘 그만해 약간 예상치 못했던 진짜로 싸웠네요. 진짜로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진짜로 이렇게 하니까 그 마음이 더 근데 되게 그 말을 하는데도 그만하라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저도 마음이 아픈데 근데 계속 그만하라고 하니까 나도 대사를 다 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 캐릭터가 끝나는데 그러니까 계속 그만하라고 하는 거고 뭘 그만해 싶고 오케이가 나야 그만하는데 오케이가 안 나니까 계속 그만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감독님이 말없이 지독하신 연출자라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 이제 그 진짜 폭발하는 지점은 몸싸움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몸싸움까지 가는 거는 해소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둘의 그 공기 이런 것들이 되게 관건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들거든요. 그 장면에서는 그 공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기가 잘 포착이 돼야 이 촬영할 때 또다그 뭔가 뭐라 그래 그 특유의 뭐라고 해야 되지? 표현을 못 하겠는데 이게 그러니까 뭔가 팽팽하게 이렇게 잡아당기는 뭔가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한 화면에서 표현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진짜 그 평평남녀가 아니라 내내 팽팽남녀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그 모범적인 여러 사례들이 있잖아요. 연출 사례들이. 그러니까 결혼 이야기 같은 그런 작품들 보면 이게 대사로만 긴장을 그 연출하기가 연출자도 쉽지 않고 저는 배우들도 그러니까는 이게 보통 그 긴장을 하고 해야 되는 연기가 아닌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두 분은 실제로 감정 싸움을 하신 걸로 눈치 싸움이죠. 그쵸. 눈치 싸움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눈치 싸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말의 액션이니까 그죠? 네. 네. 조용하신 분들이 액션을 해서 이 좋은 그 공기를 나쁜 공기를 형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이제 제가 리얼함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의상도 되게 한몫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왜냐면 이게 계속 떠올렸던 이유는 막 이제 의상 지적질 하기 전에 계속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언제 바뀌나 봤었거든요. 근데 되게 이런 디테일한 설정들이 실제 되게 이 캐릭터가 있을 법하게 만들어준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끔한 수트 차림, 그 직장인이 가지고 있을 법한 그리고 계속 나는 정말 일에만 빠져 있고 몇 년 동안 정말 병가 한 번 내지 않고 그냥 나는 이제 나의 커리어만 쌓겠어 이런 것들이 있어서 두 분이 그 설정을 어떻게 하셨을지도 외형적인 설정을 어떻게 하셨을지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의상이나 설정들 머리 헤어스타일 이런 거 나왔는지. 헤어는 감독님께서 더 강하게 하고 싶으셨었대요. 감독님 머리세요 혹시? 네? 지금 조금 풀린 거 비싼 거 같은데. 근데 제가 비슷한 톤도 하기는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파마는 저도 그때 좀 좋았던 게 어쨌든 저도 파마를 하는 게 좋았는데 그게 이유가 관리가 편해서 그러니까 머리가 생머리인 것보다 파마를 하면은 그냥 대충 말려도 어쨌든 컬이 남아져 있으니까 조금 덜 추리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어떤 편리함 때문에 영진도 그런 머리를 선호할 것 같았어요. 왜냐면 가장 합리적인. 그리고 뭐 아줌마이들이 이제 머리를 파마를 이렇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손이 많이 안 가는 편리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진도 어쨌든 자신을 꾸미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파마를 하고 준서를 만나면서 이제 거기에 자신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노력을 한다라는 그런 어떤 클리셰한데 그게 또 재밌을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좋았고 의상 같은 거는 저는 현장에서 알았는데 그게 생각보다 기간이 길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화정 기자님이 입고 계신 그 의상이 저는 계속 그 옷을 그냥 며칠 내내 입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기간이 1박 2일인가요? 그 안에 다 찍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 안에 시간이 생각보다 사랑에 빠진 시간. 네. 짧아요. 아, 네네. 사랑에 빠지기 직전까지의 시간이. 네, 그래서 왜냐면 빠지고 나선 커플룩으로 바뀌니까. 네, 네. 그래서 의상이 많이 없어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제 의상도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입어가지고 네. 좀 편리했고 그런 설정들이 좀 잘 돼 있어야 인물을 좀 더 잘 만들어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독님이랑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의견이 잘 통했던 부분이어가지고 큰 문제 없이 영진의 어떤 외적인 모습을 같이 이렇게 만들어 나갔던 것 같아요. 네. 그 반면에 이제 이한주 배우는 계속 수트 차림을 고수하면서 손을 꽉 쥐고 있다가 점점 풀어지는 그 모습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 수트 차림으로 그 의상이나 이제 그 외형적인 것들은 어떻게 좀 설정하셨는지. 이제 뭐 손을 꽉 쥐고 있는 이런 행동들은 감독님께서 이제 설정하신 이 대본에 있었던 디테일한 설정이었고 헤어도 그렇고 의상도 그렇고 어쨌든 좀 댄디하고 좀 뭔가 좀 자기 입으로 얘기하면 민망할 것 같아요. 댄디하고. 네. 아니, 그런 모습을 이제 전 그렸던 것 같아요. 글을 읽으면서 그래 어쨌든 뭔가 이 캐릭터가 최대한 외형적으로는 호감을 보여야 하는 행동들은 어쨌든 그런 어쨌든 행동들을 할 수 있지만 그게 그 영진 대사처럼 에어백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계속 더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어떤 에어백남. 네,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 않을까 해서 최대한 더 깔끔하고 영진이 또 어떤 호감을 얻을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감독님 뭐 연출 배경과 또 캐릭터 설정 또 이렇게 그 섭외 과정 이런 것들도 좀 약간 먼저 살펴봤는데요.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질문도 소개해드리면서 얘기를 좀 더 이어나갈게요. 그리고 오늘 질문하신 분들 중 세 분께는 배우님과 감독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사인을 포스터에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선물로 오늘 드릴 테고 나머지 분들에게는 나가실 때 포스터 다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질문 주신 분 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네, 아이디가 낙하산 싫어. 네. 네, 낙하산 싫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죠. 네. 네, 감독님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제목에 대한 의미를 질문 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이게 제목에 대한 의미를 말씀해 주시면 이 영화의 주제나 아니면 나아가는 방향성 다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평평남이 어떻게 나온 건지. 네, 이게 평평하다는 게 뭐 평등하다가 될 수도 있고 뭐 평화롭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씩 이렇게 평평해지는 이렇게 사람들의 이야기다 뭐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만들어봤던 것 같아요. 네, 언제부터 이 제목 나왔어요? 처음 시나리오 쓸 처음에는 때부터? 안 나왔고요. 다 촬영 끝나고 나서 나왔어요. 그럼 배우님이 받으신 과제는 적들의 로맨스. 진짜요? 다들 당황하시더라고요. 어떠세요? 적들의 로맨스로 나왔으면 보러 오셨을 것 같으세요? 안 봤을 것 같아요. 약간 할리우드 무슨 장르 영화 안젤리나 졸리 나오는.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은 적인 걸로. 네. 평평 남녀 좋네요. 네. 초롱초롱 어피치님. 네. 질문을 길게 써주셨네요. 제가 읽어보고 무슨 질문인지 모르고 그냥 읽을게요. 네. 네. 전작인 파란 잎이 달린 얼굴과 작품의 느낌이 확 달라져서 새로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전 작품과 확 달라진 분위기의 신작을 선택하게 되신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이 얘기를 감독님께 여쭤볼까요? 네. 사실 그 단편 파란 잎이 달린 얼굴로 굉장히 이렇게 묵직하고 어떻게 보면 그로테스크하다고까지 할 정도의 단편을 만드셨는데 이렇게 좀 생활 밀착형 코믹 베이스 전 코믹 베이스 보면 있다 생각해요. 코믹 베이스의 작품을 장편으로 만드신 데는 또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영화를 다양하게 만들어 보고 싶어서 다음에는 또 다른 느낌의 영화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스포업을 쓸 때는 코미디 극을 썼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서울 생활을 하면서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이렇게 조금 코미디가 잘 안 써지더라고요. 그 결과 파란 잎이 달린 얼굴이라는 작품이 나왔었고, 제가 조금 이게 나이가 더 들면서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구석도 생기면서 조금 이런 작품이 또 나온 것 같아요. 감독님의 어떤 그런 좀 느낌, 마음이 반영이 돼서 다음 작품은 그럼 지금 마음이 좀 반영이 되시겠네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다음 작품이 나오면 만약에 호러 쪽으로 가시면 지금 마음이 되게 네. 그렇다고 아닙니다. 보시면 네. 됩니다. 네. 다음 작품 뭘지 궁금합니다. 네. 네. 다음 그 초롱초롱 어피치님이 질문 주신 거 좀 이어갈게요. 왜냐면 이한주 배우님도 질문 주셨는데 준설은 내재적으로 결핍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이면서도 다소 철이 없기도 하고 다양한 성격을 지닌 다소 복잡한 캐릭터인데요. 준설을 연기했을 때 중점적으로 생각하셨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매력적이시네요 라고 느낌표 찍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설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님이 준설이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좀 시작할 때부터 그 말씀하셨고 계속 작품 준비하면서도 그 생각을 가장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준설이 믿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준설은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행동들에 있어서 조금은 어긋나간 행동을 하긴 하지만 그게 가장 이 사람의 솔직한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도 내가 이 사람한테 애정을 느끼고 연기를 해야 보는 사람들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애정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해서 최대한 저도 마음으로 애정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연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분께서 마지막으로 이태경 배우님 사랑합니다 하고 하트도 주셨어요. 지금요? 네, 초롱초롱 어피치님. 뭐 돌려주실 말씀 있으시면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갈게요. 문희겸님께서 음주 씨는 실제 마시고 하신 건지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요즘은 이제 또 음주 씬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좀 어떠셨는지. 저는 마셨어요. 그래도 술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리얼함을 위해? 술 마시면 제가 얼굴이 빨개지는데 그게 네. 좋아서 그냥 저는 마시고 하겠다고 감독님. 분장으로는 잘 안 나오니까. 네, 막 이런 데가 빨개지니까. 네. 그게 살리고 싶어서. 네, 이한주 배우님. 저도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더숲에서 이 얘기가 나와서 네. 제가 그때 안 마셨던 것 같은데 감독님이 그때 마셨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마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뭐 하신 거예요? 열심히 그냥 했어요. 네, 네. 열심히 그냥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근데 그 공원에서 걸어오는 그때 내가 마셨어요? 그때 마셨던. 제가 마셨었어요? 네. 둘이 맥주 캔을 들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걸 봐도 그 걸어오는 장면에서는 마셨어요. 안 마셨으면 그렇게 위험하게 취할 수가 없어. 그럼 마셨던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그 이렇게 인정 안 하면 더 준설이 될 것 같아가지고. 약간 음주 연기 중에 제가 좀 인정하는 배우가 이성민 배우. 취한 연기 진짜 잘하시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그 걸어오는 장면을 저도 지켜봤고 기억이 안 나는 걸 보니까 마신 거 맞는 것 같아요. 되게 논리적이시네요. 되게 논리적이시네요. 네. 음주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다들 또 이렇게 추측이 있잖아요. 네. 아이디어 프로도님 질문 소개해드릴게요. 상당히 롱테이크들이 많았는데 일부러 롱테이크들을 만들어낸 이유와 기준이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감독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저는 이제 컷을 나누는 거를 굉장히 좀 알뜰하게 나누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배우분들이 이제 연기를 할 때 어쨌든 컷이 나뉘지 않는 상태에서의 연기를 조금 더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지금 영화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요즘에 나오는 이제 영상물들이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도 알고는 있어서 고민이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네. 이번에 실험적으로 근데 그 전 작품도 굉장히 롱테이크로 찍어서 근데 요거는 그래도 좀 더 나는 편이기는 해요. 약간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님이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셔. 내가 이렇게 영화를 러닝타임을 길게 찍어도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감독님은 이제 롱테이크고. 네, 고민이 되긴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배우님들이 컷 안 나면 연기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그러긴 한데 이제 저만 좋을 수는 또 없으니까 고민이 됩니다. 네. 아니, 그럼 이한주 배우님께 그 감독님의 연출 그 롱테이크를 감당하신 소감을 좀 배우로서는 어떤 그 도전이었는지. 뭐 태경 배우님도 그러시겠지만 배우들 어쨌든 그런 장면을 해냈을 때 그 느껴지는 어쨌든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게 글로만 읽었을 때랑 상대방과 내가 무언가를 주고받았을 때 느껴지는 마음들이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캐릭터의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도 더 몰입을 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순간이 되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이 저는 사실 그 회의실에서 싸움 장면이 그래서 저한테는 그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더 저는 준설한테 애정이 많이 갔었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오히려 저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배우들한테 좀 고마운 축복 같은 장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태경 배우님께도 롱테이크,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그 테이크들을 경험을 하실 텐데 이런 호흡이 긴 장면은 배우한테 어떤 또 감흥을 주는지. 롱테이크 저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컷을 많이 나누는 것도 좋아하고 롱테이크도 좋아하고 그냥 둘 다 이제 둘 다 잘하니까. 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영화에 붙느냐에 따라 이제 어떤 이렇게 그만의 미덕들이 다 있으니까 다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큰 것 같기는 해요. 영화를 완성할 때 이제 컷을 못 나누니까 좀 러닝 타임이 길어진다거나 좀 이런 게 많아지니까 롱테이크 할 때는 컷을 나누는 샷들보다 훨씬 더 얘기를 많이 하고 되게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찍어야 되는구나라고 할 때마다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 소개해드릴게요. 아까 제가 6탄전 잠깐 뭐 얘기한 적 있지만 관객분께서 이 장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키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극강의 성대결 6탄전이 놀라웠습니다. 의외로 두 사람의 평평한 상황처럼 느껴지면서 묘한 쾌감도 느꼈습니다. 몸싸움 장면을 연출하신 의도와 그 장면에서의 에피소드가 있으신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장면 촬영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감독님 얘기도 들어보고 또 이제 그 배우님들도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같이 얘기 좀 들어볼게요. 일단 저는 그 장면이 왜 나왔는지 그거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이제 에피소드 말씀. 저 같은 경우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 이유에서 그 장면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렇게 인간 김수정으로서 이제 좀 그 킹님이 느꼈던 쾌감을 저도 느껴보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감독님은 안 싸우고 배우들한테 시키죠. 저는 보니까 보면서 느끼는 대리만족 그런 거를 좀 이게 지금까지 어쨌든 제가 그 이제 한국에서 어떤 이제 여성으로서 살아오면서 이제 마음에 이렇게 눅눅하게 쌓여 있던 거를 조금 그렇게라도 좀 털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뭔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싸움의 어떤 점 하나를 좀 찍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그 장면을 만들었어요. 거기까지 가야지 영진이 뭔가 해소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저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는 하나 알아요. 바지 찢어지. 근데 그 바지는 이미 전에 이미 지퍼가 이렇게 있는데 지퍼 다른 데 구멍이 난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촬영을 하고
이스커머 슬랙스가 네. 그래서 촬영을 계속 하고 있던 찰나에서 뭐 다른 옷을 대체를 할 수가 없어서 네. 계속 이제 테이프를 스태프분들한테 빌려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네. 붙이고 이렇게 찍고 있었어요. 근데 이태경 배우가 액션 씬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많은 소녀도 있고 가격을 잘하는데 어떤 저도 이제 네. 태경 배우님을 이 작품 하기 전에 제 많은 소녀로 봤으니까 네네 마음 준비를 하고 왔죠. 그럼요, 해야죠. 네, 조 감독님이 뭐 보호대 같은 거를 많이 하셨는데 또 자존심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하고 그냥 하면 되죠 했는데 네. 저도 왜 그랬을까 싶어요. 보호대 같은 것들을 항상 나를 지켜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장면 할 때 이제 준설한테는 그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어서 저는 그 장면도 중요하지만 앞에서 준설이 상사한테 이제 뭔가 어떤 죄책감과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또 다시 와서 내가 했다고 내가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준설이. 네네 그러니까 또 그거는 어쨌든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어떤 인정력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이유가 그냥 서로 간에 어떤 그런 마음이 정말 더 없으면은 그냥 사실은 그렇게까지 하지도 않아도 되는데 그냥 뭔가 그런 마음들이 준서는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더 이상은 뭔가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겨버리니 그래도 어쨌든 그 장면 잘못했습니다. 네, 제가 잘못 마땅히 받아야 되는 장면이죠. 근데 이제 준설은 진짜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한번 그 영진이 뭔가 터트려주기를 그런 방식으로 원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영진의 마음은 그때 어떤 마음으로 좀 때리셨나요? 되게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이 사람에 대한 분노와 어떤 사랑에 대한 그러니까 뭐 애증이었던 것 같아요. 애증으로 자신이 이런 되게 오랫동안 이 일을 사랑해왔고 정말 성실하게 이 일을 했는데 너무 허무하고 이 사람이 다 망가뜨려서 그게 너무 분하고 슬프면서도 이 사람이 여전히 어떤 첫사랑이니까 어떤 사랑에 대한 마음에 미련이 남는 또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기 혐오도 있었을 것 같고 딱 하나로 정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그냥 굉장히 복합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 이 장면은 몇 테이크 가셨어요? 이게 이제 세 방향에서 이 쾌감을 세 방향에서 딱 세 번 찍었어요. 딱 세 번. 근데 그 지금 이태경 배우님과 이한주 배우님이 말씀하신 그 상황을 한마디로 어떻게 액션 디렉팅을 주셨을지 궁금해요. 어떻게 싸우라고 어떤 모델을 그리시고 네. 제가 뭐라고 표현을 했는지 기억이 잘은 안 나는데 개싸움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개싸움. 네. 멋있는 게 아니고 네. 개싸움. 네. 개싸움. 네. 그 관객분께서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극강의 성대계 육탄전이라고 하셨고 감독님은 개싸움이라고 하셨던 그 두 분의 명연기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풀어봤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좀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두 배우님 캐릭터 위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 영화는 결국에는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각자의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안에서 어떤 고민을 겪고 있는지 인상적인 대사들과 상황들, 결정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들도 있으신데 일단은 평평남녀짱 이분께서 이 서갑숙 배우님 나오는 장면에 대한 얘기를 또 주셨어요. 실제로 본명으로 출연하신 이유도 궁금하고 그 장면 넣으신 이유도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개인적으로 장르를 이탈하는 파격도 있었고 여성 간의 연대가 느껴지는 좋은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면으로 이 영화가 더 풍성해졌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서갑숙 배우 어떻게 보면 실제 인물 배우의 어떤 그 현실과의 연결성이 있는 거잖아요. 영화 바깥이랑 왜 이런 결정을 하셨을지 진짜 궁금한 것 같아요. 이런 설정? 어떤 이제 그
이제 어떤 여성의 삶과 여배우님이 이제 처해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이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연극을 하면서 옆에서 이제 여배우 언니들과 같이 지내면서 이제 들어왔던 것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약간 뭐 꿈인지 현실인지 약간 알 수 없는 이것이 어쨌든 영진이에게 영향을 주는 조금 방향으로 조금 나오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서합숙 배우님을 캐스팅할 때는 그 배우님의 삶과 이렇게 크게 다 동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혼자 상상을 하고 이렇게 제안을 드렸었고, 이제 근데 다행히 이제 서갑숙 배우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네. 배우님께서는 실제로 서학숙 배우님이랑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선배 배우기도 하셔서 촬영 그 장면 아니라 외적으로도 좀 약간 진짜로 연대 내지는 좀 약간 또 많은 얘기 나누셨을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셨나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그 캐스팅 소식을 들었을 때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 세대에는 그렇구나. 네, 잘 몰라서 인터뷰 네. 쳐봤는데도 그게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체감되는 게 잘 없어서 부모님한테 여쭤봤는데 부모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쵸, 제 세대. 네, 네. 네. 훨씬 어리실 텐데 예전에 그 지금 막 그 까를로 비바리 영화제 체코에서 할 때 그때 한복 입고 가셨었어요. 그때 같이 네. 가서 옆자리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제 얘기를 듣고 이 정도로 이렇게 유명하셨던 분이구나라는 걸 들었었고, 사실 현장에서 그렇게 막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었는데 진짜 그냥 우아하세요. 그냥 너무 우아하시고 여유가 넘치시고 그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나 아니면 연기를 하실 때 그 태도가 너무 여유롭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능청스럽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유연하게 잘하셔가지고 옆에서 보는데도 되게 눈이 즐겁고 저도 같이 릴렉스되는 약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거 질문들을 좀 이렇게 스캔을 하다 보니까 아까 이제 굉장히 뭐 이렇게 한주 배우님 뭐 준설 캐릭터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도 많이 해주신다고 하지만 이 단톡방은 진짜 훈훈해요. 네, 정말 뭐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단톡방. 이거 박제하고 싶어요. 나중에 다 캡처해서 가져갈게요. 네, 캡처하시면은 되게 정신 건강에 좋으실 거예요. 힘들 때마다 꺼내보는 거. 네. 사소한 질문을 낙하산 싫어 이 아이디님께서 준설의 그 낚시 설정 좋아하는 게 낚시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일부러 의도하신 건지 감독님 취미신가요? 네, 이 부분도 아니요. 저는 취미가 아니고요. 그 대사가 뭐였죠? 취미가 뭐예요? 둘이 같이 전시 보러 가서. 네. 낚시요. 되게 쓸모없는 거라고 얘기하니까. 네. 되게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그죠? 네. 제가 이제 단톡방 질문들을 좀 봤는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현재 6탄전까지 가면서 아까 감독님이 방점을 좀 찍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후에 진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영화를 하시면서 하셨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여쭤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저도 이분 낙하산 싫어 이분이 제기하신 어떤 질문에 대해서 한 표 좀 던지고 싶은데, 이 팀 막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영진을 좋아하는 듯한데 이들의 로맨스는 이루어지지 않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름이 잠깐 뭐였죠? 정민 씨. 맞아. 정민 씨. 정민 씨가 되게 멋있는데 정민 씨가 진짜 멋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언급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배려심도 제가 원래 사실 낙하산 싫어 이분이 안 하셨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정민 씨의 상방 둘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꼭 질문하려고 했었거든요. 진짜 준설이랑 달라요, 그죠? 너무 멋있죠. 네. 지금
너무 좋았어요. 단톡방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정민 씨, 아. 네, 일단 제가- 그러면은 배우님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둘이 만났을까 하는 그쵸? 합리적인 의심. 저라면 만났을 것 같은데 영진은 안 만날 것 같아요. 아, 영지는 오히려 왠지 어. 저도 그런 상상을 해봤는데 처음에 너무 이태경은 만났을 것 같아요. 저한테 잘해주면 넘어가죠. 이렇게 넘어가는데 영진은 애초부터 영진이네 정민을 동료로서 굉장히 사랑하고 이렇게 존중하지만 네. 남자로서는 잘 못 느끼지 않았을까. 정민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스타일이고 해서 계속 그렇게 했다가 영진이가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창업하느라고 또 좀 바쁜 시기를 좀 보냈을 것 같기도 하죠. 네. 영진은 네. 좀 네. 정신없이 네. 또 밥도 안 먹고 약간 매진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 좀 약간 작업실도 있고 돈은 좀 많아 보이긴 하더라고요. 준설은 네. 이후에 그러니까 그러고 퇴장하신 거잖아요. 네. 이후를 좀 궁금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을 좀 하세요? 배우님께서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준설이 갑자기 달라질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근데 아무튼 이 영화가 저는 영진의 성장도 당연히 있지만 준설의 성장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 어딘가에서는 조금 더 그러니까 좀 다르게 뭔가를 본인을 인정하는 뭐 조금은 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아버지처럼 안 살려고 하고 여러 가지 결심들을 굉장히 많이 한 준설도 큰 변화를 맞이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께도 이 인물들의 미래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전 좋은 팁도 굉장히 많이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약 관계를 확실히 하라던가, 진짜 이렇게 디자인 저작권 문제, 그래서 이제 그 마우스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거는 되게 실질적인 팁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마우스요. 마우스 일단은 뭐 그 이후에 영진의 삶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 마우스는 접어 넣었던 것 같은데 아까 마우스를 탐내시더라고요. 제가 약간 딱정벌레도 만들고 고슴도치도 만들고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감독님한테 상표권 등록하라고. 고슴도치로 만들면 지압도 되면서 마우스도 되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조언을 잠깐 해드렸고, 근데 진짜 이 마지막에 이걸 어떻게 풀어갈지, 이들의 어떤 방점을 그 6탄전 이후에 어떤 마무리를 지을지가 굉장히 또 고민의 지점이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뭐 그 영진이라고 해서 영진이가 뭐 새로 뭔가를 시작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녀의 인생이 앞으로 뭐 탄탄대로로 이렇게 쫙 펼쳐질 것이다도 아닐 것 같고, 뭐 준설이가 그걸 따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승승장구 이렇게 할 것도 아닌 것 같고, 본인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나는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했다. 네.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영진 준설 방향을 보시면서 많은 생각하실 텐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어떤 해법을 찾아 나갈지에 대해서 이 영화가 좀 기울어지지 않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등이든 어떤 방식의 어떤 기회의 어떤 박탈이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되게 던져주는 시사하는 지점이 많아서 그냥 이 인물들 오늘 좀 약간 실제로 정말 그 인물들이 된 것 같은 질문을 제가 좀 일부러 좀 많이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좀 해소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질문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인사를 좀 듣고 오늘 자리를 마칠게요. 네, 마지막 인사를 끝 인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순서대로 네. 갈까요?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자리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평평남녀 이제 개봉하고 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 2번 보시면 그래도 준설이 밉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나깨나 준설생. 네, 그래서 또 많이 주변 분들한테 많이 홍보도 부탁드리고 많은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제가 이제 개봉을 한다는 게 참 이렇게 마음이 많이 쓰이는 일인 것 같아요. 이제 한 분 한 분 이렇게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입소문 내주시고요. 다음 작품으로도 또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이셨던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드릴게요, 감독님. 네, 이태경 배우님. 네, 이렇게 밤에 긴 시간 자리 지켜서 같이 대화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화정 기자님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 오셔서 같이 대화해서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점을 좀 좋게 써주세요.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만나뵀으면 와, 좋겠습니다. 진짜. 네. 네, 저도 너무 좋아하는 감독님과 배우분과 또 이렇게 많은 분들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시기가 돼서 더 좋은 것 같고 평평남녀도 많이 또 응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평점 잘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